비교해보고 싶었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찢어. 그런 게 아니면 찢어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보죠. 아니 무슨 포커스에 나 같은 A급 MC를 쓰나 했는데 불우한 환경을 스스로 이겨내며 대중들이 환호할 만한 스토리를 가진 남자. 그래서 유력 대검 후보 누가 봐도 완벽한 인생을 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현재 대한민국 최고 로펌인 하맨리 변호사로 민국대 로스쿨 견임 교수로 계시는 나그누.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그누의 아내이자 대한민국 검사인 한예률. 주성그룹 수사를 밀어붙이실 건가요? 그녀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도 쫄지 않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성그룹 부회장 들어오라고 해. 밑에 말고 부회장이야, 부회장.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부장검사였죠. 아무튼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스펙의 이 부부는 금슬까지 좋아 보입니다. 당신 왔어? 특히 카메라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카메라가 없어도 여전히 뜨겁긴 매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침대에서 쾌변한 듯한 나그노의 신음소리, 왠지 불길하네요. 아무튼 누가 봐도 친일 왁구를 가진 조상들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이 한예률의 집안에서 나그노는 이번에 한예률이 벌려놓은 사건에 밀어붙일 거야? 그럼 지원 사격 해줄 거지? 어느 분 말씀이시라고요? 아주 든든한 지원 사격을 해줬죠. 중앙지검 한예를 부장검사의 독단적인 주성그룹 수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헌데 이번 한예률의 직접적인 타겟은 놀랍게도 지금 수사의 타겟인 주성 부회장은 한예를 검사에게는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가 아닙니까? 하지만 대기업 부회장을 저격하는 이런 엄청난 짓을 과연 일개 부장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보신 건가요? 윗선의 반대가 심하다. 당연히 아니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말을 걸어도 실례하겠습니다. 아들놈 부르니까 쪼르륵 가요? 해도 되는 이유. 왜냐하면 한예률, 그녀는 바로 Dear brothers and sisters 예수님이 한국말 못 알아먹을까봐 영어로 기도하는 집안. with each other. 그것도 모자라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엄마가 있는, 그러니까 현대판 권력의 최정점이라 볼 수 있는 명망 있는 법조계 가문의 장녀였기 때문에 이런 똥배짱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혜비 믿고 나대는 거지. 아니 저것들이 지금 주성을 치겠다고 부부가 쌍으로 저렇게 지랄을 해대는 통에 나 VIP 별 면목도 없어요 제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어떤 권력자가 와도 귓구멍만 간지러울 뿐 거의 금강불개급의 탱킹을 자랑하는 한예률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남자 둘이 있었죠. 바로 한예률의 아들 한강백과 그녀의 남편이자 자랑 나그누입니다. 당신 공공재라고 생각해야겠어. 그게 복지가 된다면.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3층 관객석은 안 열었으니까 무슨 말이야? 여자 화장실. 정말 남편 공공재였던 미친놈 나그누. 홀리 몰리. 이 여자는 아까 강백이 학교 친구 홍난인데요. 그리고 홍난이의 손길에 어디 이 세계로 들어가는 듯이 변기로 빨려 들어가는 나그누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런데 하필 그 드레스를 입으시고 사람들 많은 화장실에 가시게요? 강백이를 좋아하는 지희 덕분에 3층으로 가세요. 거기 화장실은 사람 없어요. 나그누의 기대 수명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한창 옌병하고 있던 나그누를 오늘 리걸 클리닉 와. 쥐락펴락하는 거는 좀 곤란해. 와. 생각해볼게. 뭐라고. 홍난이인데 좀 늦어. 착해. 그때 한순간에 치정물에서 호러물로 만드는 한예률의 등장. 그러나 드라마가 1화 만에 끝나면 안 되기에 어머님. 시간 다 돼가요. 허무하게 사건 현장을 떠나는 한예률이었죠. 그렇게 뜨거운 밤이 지나고 다시 상쾌한 아침. 엄마 잘 잤어? 할머니도 잘 주무셨어요? 그래, 고맙다. 왜 새벽에 아침을 먹는 거예요? 한예률의 집안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고 이젠 적응할 때도 되신 것 같은데 공주님 잘 주무셨습니까? 싸늘해 보였습니다. 들어가란데. 안 늦었지? 지퍼 올리세요.
야 근데 진짜 이 집에서 제일 기가 살아 보이는 남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오늘 내일 해 보이는 한민원 분이었는데요. 어머님, 오늘은 아침부터 피부가 하지 말고세요. 정말? 어이구 근데 기만 센 게 아니고 아직 정정해서 그런가 딸뻘되는 이혜영과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한민원이었죠. They work hard among you. 아무튼 주님과 영어 그리고 노래로 소통하는 이 신성한 공간에 갑자기 한 무리를 찾아와서 How dare you? Enough is enough. My patience is worn out. 번역기가 고장난 것처럼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한판사. 엄마, 야 완전 또라이 아니야? 한예류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돈 쪽을? 사돈 쪽이니 건드려 보는 것도 괜찮지. 사돈 쪽이니까 건드려 봐야지. 할아버지. 누가 판사 아니랄까 봐. 저렇게 앞뒤가 막혀서야. 이 집안에서 한무르의 편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았죠. 시댁에서 하도 눈치를 줘서 I got you out. 미안. 그래. 아무튼 주성이랑 기업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게 집 안팎으로 이런 금강불개 한예류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자신들이 쌓은 인맥들로 그쪽에서 뭐 바로 보고받으셨나 봐요. 이래서 검찰이 재벌 뒷배라고 하는 겁니다. 한예류를 압박해 보려 했지만 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너야말로 아버지 뒷배 믿고 까부는 거야? 근데 우리 아빠 뒷배 쓰시는 건 검사장님이 더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날달 붙죠.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손듭시다. 내가 이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걸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임마. 오케이. 항상 실려나가는 건 한예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가자! 아버지 믿고 까분다고. 그런데 아버지 믿고 까분다고 하기엔 약점이라. 아버지가 너무 딸내미 흉을 지금 애비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무리 주성권을 막으려고 이리저리 압박을 해도 꼼짝을 안 해. 한예류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 보이지 않나요? 배율이 약점이 나군은 그 자식이었구만요. 어쨌든 이렇게 비리가 가득해 보이는 고위 정치인들과 기업의 조진이 적은 늘어나지만 이에 비례하게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남편과 더불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해버린 한예류를 어떻게 해서든 압박해보려는 지검장 장일이었고 지금 수사 중단 압박하시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한 부장님. 이게 지금 압박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나 조금 있으면 총장 만나러 가야 돼. 장관하고 청와대하고 줄줄이 서 있어. 이에 나름 카드를 준비한 장일이었습니다. 어서 갖고 오자. 아니 둘이 이혼할 때 쌓인 낭금을 왜 사사건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시는 겁니다. 주성건 이 고부장한테 넘겨. 이거 아니면 지방 돌릴 거야. 결국 지방. 안사돈! 안사돈! 계속되는 압박에 심신이 지쳐가는 한예류는 자신의 엄마에게 SOS를 쳐봤죠.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아. 이번 건은 나보다 나 교수와 상의해봐라. 이럴 때라도 써먹어야지 그 물건. 그렇지만 현재 이 물건을 떼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럼 난 뭔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홍란이란 이 여자는 어떤 매력으로 그렇게 똑똑했던 나군우를 내 뮤지어야. 뮤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걸까요? 사실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좋아서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스터디를 같이 하고 싶어서. 좀 이상해 보이는 우리랑요? 그래도 내가 이제 짬이 있으니까. 얼른 가자. 아니 사실 좀 많이 이상해 보이는 복학생 윤구령도 스터디에 껴주기도 하고 저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한 써머리 노트는 드릴 순 있어요. 언니, 또 이 와중에 머리도 좋아서 그건 우리 스터디 거잖아. 아니지. 나 혼자 정리해서 같이 보려고 공유해 준 거지. 강백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지희의 반발도 가볍게 묵살할 수 있었던 홍란이었던 거죠. 그래도 될까? 그러나 이렇게 팔방 매력의 홍란이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까요? 저런 남자가 잡혀 사는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잡혀 사는 게 뭔데? 뭐 딴 여자는 꿈도 못 꾸는 거? 아정아. 어? 내가 너 얼마나 믿는지 알지?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재밌는 거? 나 진짜 너 믿어. 룸메이트 친구에게 나그노와의 관계를 너무 쉽게 밝혀버리는 홍란이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크게 터질 것 같은데 이러면. 잡혀 산다고? 뭐 어쨌든 친구한테 자랑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웬 택배지?
바로 오른쪽으로 도시면 나 좀 열어볼게. 센스 있게 홍난이에게 고가의 의류까지 선물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 괜찮아? 응, 완전 너무 진짜. 실무실습 가서 폼 좀 날 것 같아? 그럼. 이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홍난이와 나그누였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예률이 나그누가 홍난이에게 선물한 옷을 왜 그래? 똑같이 사버렸고 아니 처음 보는 옷이라서.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양집사님한테 쇼핑 좀 부탁했지. 또 이 각선미 좀 뽐낼 일이 있거든. 응? 오늘 로스쿨 실무실습 특강하는 날이거든. 이걸 입고 오늘 로스쿨 특별 강연을 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바로 민국대 로스쿨의 말이죠. 근데 알고 말한 건지 모르고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강연 전부터 홍난이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리는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 나 교수님께 부탁한 의상인데 한예률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기엔 역시 좀 딱딱하죠. 기싸움할 피자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어딘가 묘한 기류가 느껴지는 신경전을 뒤로하고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결국 나군에게 폭발해버리는 홍난이.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니까 이 옷 뭐야? 그게 변태야? 그누야 너 홍난이? 미안합니다. 그냥 귀찮았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비교해보고 싶었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찢어. 그런 게 아니면 찢어보라고! 내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냐고. 그리고 그런 홍난이를 달래고 미안해 정말 아니야. 이건 안 돼. 나 사랑하지? 그럼 아니,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해. 다시 옌병하기 시작하는 나그누였는데 그걸 직관하고 있었던 함광전. 홀리몰리 씨.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다는 듯이 갑자기 함광전은 급발진해버렸죠. 미안. 내 손이라서. 하지 말라고. 내 손을 안 받으면 그냥 올 수도 있어. 그냥 오라고 해. 잠깐만. 네, 나그누입니다. 안다. 예, 어머님. 아니, 원장. 혼자 있나? 예, 혼자 있습니다. 수업 지침 내려온 게 있는데. 어차피 퇴근길이니. 그러나 다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같이 집에나 가자고 말하는 함광전과 내가 가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나? 놀라긴요. 제가 갈 수 있는데 직접 오신다고 하셔서요.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홍난이. 이러다가 만다고? 나니야, 이야기는 나중에. 나니야. 대답 안 하면 안 나가. 제발 농담 좀 그만하고. 나니야. 아무튼 나곤의 이런 피말리는 처가살이에 이골이 나버리는 홍난이였지만 멋져 보일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강백이한테 그래? 그녀는 그런 찐따 나군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다치는 건 너야. 넌 어떡하려고? 왜냐하면 아정아, 나는 나 교수가 필요해. 필요? 괜히 너한테 불똥 튈까봐 말 안 했는데. 그녀는 순수하게 나군우를 좋아했던 게 그래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네. 아니었기 때문이죠. 대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넌 껴들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애기가 길어. 나한테 나그누가 필요한 이유. 내가 기필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근데 이 시커먼 속을 가진 사람은 오늘 주얼리 쪽 볼 거예요. 의외로 많아 보였는데요. 바로 한예를 집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 늙은 한민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혜연. 이 여자도 이 함씨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A에 저희 말고 따라붙은 쪽이 있었습니다. B랑 만나는 걸 집중적으로 캐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죠?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암묵적으로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정이 지체되네요.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거라면 개소리 마세요.
이 생활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미치겠는 건 저예요. 점점 흥미로워지죠. 어쨌든 또한 집안에선 청둥 벌거숭이 취급받고 있지만 사회에선 대한민국 대표 로펌 하맨리의 대표 변호사인 한건도 내 사회로는 딱 남편 너 같은 놈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니 그놈이 그렇게 능구렁이처럼 먼저 치고 들어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아 딱 임신부터 시켰어야지. 할배가 광신도라 이놈의 집안에선 낙태하고 개인은 치를 떨어요. 내가 광신도란 뭐가 불만이냐?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인기척도 없이. 내가 내 사무실에서 니놈 눈치라도 보랴. 하지만 이 하맨리의 대표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내가 니놈을 모르냐? 주성 쪽에서 니놈을 알고. 결국 허울뿐이기에 언제나 그도 이 집안에서 몰래 칼을 갈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던 거죠. 그래도 그게 아버님 사돈댁인데 머리 입장이. 해율이가 하는 일이야. 그럼 해율을 선택해야지. 광전이가 여자만 아니어서. 뭐 자신의 진짜 딸이라고 볼 수 있는 무르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다들 속에 칼 한 자루씩 가지고 있는 듯하네요.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감옥 같아요. 아니 감옥보다 더해요. 제가 감옥을 모르냐고요. 감옥보다 더하다고요. 뭐 양집사도 그렇고 한무를도 그냥 속 좋게 얻어맞진 않았죠. 나근우 교수님, 그냥 할 말만 할게요. 교수님 와이프 한혜율 검사 말리세요. 무조건 말리세요.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이 사진을 온 국민과 같이 공유하게 될 테니까. 아니 뭘 그렇게 놀래요. 그렇게 한무리의 협박에 조심스레 한예류를 조금 말려봐야 되지 않냐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을 잠깐 꺼냈다가 함강전에게 말로 뒤지게 처맞기 시작하는 나근우였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누굴 책임지겠다니만이 가짜는 녀석이. 어머니, 지금 이 일이 저희 결혼 문제와는 상관이... 상관 있지. 상관 있어. 난 너란 놈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네가 이 집안의 모든 문제야. 어쨌든 다각도로 한예류를 지키려는 자와 공격하려는 자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현재 이 상황에서 조커라고 볼 수 있는 홍난이는 학교 현장학습 개념으로 검찰청에 오게 됐고 그 정도는 저도 어려운데요. 기어코 컴퓨터를 조금 다룬다는 거지. 갑자기 바이러스가... 검사님, 컴퓨터라면 제가 좀 다룰 줄 압니다. 먹이를 발견한 맹수의 눈빛으로 네 맞아요. 옆길로 샜으면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기회를 잡아냈죠. 네, 학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던데 어떻게 로스쿨을 선택하게 됐어요? 세상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합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 게 검사가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나근우가 선물한 유명 브랜드 에디션 핀을 끼고 당당하게 한예를 사무실에 들어온 홍난이. 말씀드린 홍난이 학생입니다. 어서 와요. 순식간에 다운돼 버렸어요. 하필 오늘 내부 기술자들이 모두 휴가나 다른 부서 일로 차출돼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비용은 당연히 나갈 겁니다. 그런 거면 저희 술 한잔 사주세요. 실무 실습 나온 민국대 로스쿨 학생들만요. 시간 내보죠. 그렇게 그녀는 바이러스 걸린 한예류의 컴퓨터를 고쳐주었고 됐어요. 살렸어요. 정말? 맞아요. 이 문서예요. 한예류에게 백업용 USB 하나를 선물해 주었죠. 혹시 몰라서 이 자료들을 USB에 다 옮겨놨어요. 만에 하나 모르니까요. 와, 땡큐. 그런데 이때 타이밍 좋게 나근우가 등장합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 보이는 나근우의 눈빛. 여기 있었네. 아, 부장님. 괜찮으시면 오늘 술 한잔 사주세요. 오늘? 그럼 샴페인은 제가 초이스 해볼까요? 그래요.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와, 너무 탁월한 선택인데요. 나는 씨 오늘 고마워요. 자기 고마워. 그리고 나 오늘 많이 힘들어. 근데 이렇게 와줘서 역시 나 위로해주고. 갑작스럽게 애정 행각을 보이는 한예류이 못마땅했는지 점점 외줄타기의 수위를 높여가는 홍난이. 달콤하고 짜릿하고 상큼해요. 역시. 달콤하고 짜릿하고 상큼해. 냉장고 열어봐.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녀석. 천국으로 안내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오늘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자기야. 당신이 가서 룸 좀 잡아주라. 갑자기 한예율이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습니다. 쫄지 마, 내 남편.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쫄지 말라고, 내 남편. 알고 보니 이미 사이즈 견적단에서 째려보고 있었던 다 알고 있었다. 한예율이었던 거죠. 이거죠?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알면서 이런 관계가 가능해요? 가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예율은 당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그래서 남편이 조금은 용서가 됐어. 지금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홍란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홍란이의 기세를 완전히 죽여버렸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일 것 같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쇼윈도우 부부일까 봐? 그래, 그게 얼마나 무섭고 강한 관계인지 모르지.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야, 우린. 내일이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감정이랑은 달라. 그러니 혹시라도 희망 품고 있는 거라면 관둬. 너무 가망 없어 보여서 불쌍한 지경이니까. 애초에 나그는 너 주면 너 감당이나 되겠니?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어차피 너 때문에 달라질 거 없으니까. 이분께 좀 극진히 좀 대해주세요. 한예율은 그렇게 오늘 도와준 건 고마워요. 혼자라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래요. 유유히 자리를 떠버렸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좀 볼 수 있어? 다음날 나그네의 귀신 같은 손절 타이밍에 헤어지자. 이성을 잃어버리는 홍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뭐라고 했냐고! 헤어지자고? 우리가 언제 만나자 하고 시작했어? 네가 자자고 하면 자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질 줄 알아! 그렇게 홍란이는 정말 미안해. 날 안을 땐 즐거웠지. 짜릿했지. 그 쾌락의 대가를 치르라는 게 아니야. 애정과 증오를 담아서 웃음과 위로를 준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그네에게 살벌한 경고를 남겼고 나 지금부터 보여줄게. 나 죽여버리고 싶지.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해줄게. 친구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홍란이는 이미 이성을 잃어보이는 듯 했죠. 이제야 겨우 나라는 존재가 거슬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그만둬? 접으라고! 한편 홍란이와 같이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을 보낼 수 없었던 한예율은 진짜 가족 회의를 하며 이 정도면 작정을 한 건데 안 부딪힐 방법이 있겠니? 주변을 끊어버리면 되죠. 그 주변 제가 끌어안는 거요. 어릴 때부터 봤고 싹싹하고 상냥해서 전 강백이 짝으로 괜찮아요. 자신의 아들 강백이를 지희가 강백이를 많이 좋아해요. 인질 잡아놓고 눈치 볼 일이야 없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시키려 했지만 뭐가 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다 안타깝게도 강백이는 지희한테 정말 마음이 없어 보이네요. 오히려 도대체 홍란이한테 왜 그래? 늘 질질 끌려다니고. 어허. 내가 언제? 언제긴 다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 다른 사람들 말이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이것도 모르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생각에 다시 나그네를 용서해 보려는 한예율.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정말 최고라고. 이었지만 계속해서 엄마! 끝까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홍란이었습니다. 여기 계셨어요? 오늘 모의변론 경연대회 예선 결과 나왔거든요. 가뿐하게 통과했죠. 그래서 제가 한턱 쏜다고 했어요. 너한테 얻어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 먹을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묘하게 쎄한 이 느낌. 또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깐족이란 걸 어필하는 홍란이 때문에 생각난다. 기억나지? 베네치아에서 먹던 거. 우리도 변시 붙으면 이탈리아 가자. 당연히 같이 가야지. 자기야, 우리 둘만. 동유럽 쪽도 가보고 싶어. 나 미성년자라 술도 못 마셨거든. 체코를 갔다 할 수가 없다. 결국 강백이와 지희의 관계를 확장시키려는 한예율이었고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지희 데리고 와, 강배가. 네? 할머니도 그렇고 다른 식구들도 지희 보고 싶어 하니까 주말에 꼭 데리고 와. 그래도 하늘이 도우는지 주변에서 자꾸 헛짓거리를 하는 덕분에 난 그 자식도 본 적도 없어. 아유, 나 몰라요 그런 사람. 생사람 잡고 그래. 너 떡밥을 물어? 반말을 했어 기자들한테. 끝났어. 씨. 라인 잘못 탔어. 점점 자기 라인이 똥이란 걸 인지한 지희 아빠 장일.
그렇게 속전속결로 지희를 초대한 한예를은 오랜만에 한껏 힘을 주며 저녁 준비를 하고 지희를 기다리는데 야, 이거 대단한 분이 오시나 보네. 다들 칼 한 자루씩 품에 안고 요란을 떨기는 참. 곧 강백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오는 지희가 아닌 홍난이 뭐니? 그렇지, 지금 지희가 아닌 거지. 지희가 이렇게 갑자기 이뻐질 리가 없잖아. 그만해요. 강배가 지희를 데리고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홍난이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얼타서 어영부영한 상황 속 이런 자리를 환대하는 한 사람, 손님이 오셨으면 안으로 모셔야지. 바로 난이시라고 했나요? 이혜연이었죠.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때 오랜만에 아주 나이스한 상황을 마주한 한무를. 오늘 지희가 온다는 첩보를 입수를 해서 지희한테라도 매달려 볼까 하고 헐레벌떡 달려왔지. 근데 이 미모의 아가씨는 누굴까? 이모, 제 여자친구예요. 와우, good for you. 근데 나는 왜 어딘가 낯이 익지? 그녀는 한껏 기분 좋아진 상태로 그렇게 퇴장을 했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자리에 뭉개고 앉아있을 만큼 눈치 없진 않지 내가. 바이바이 박스. 한무를이 나가자 홍난이 씨, 한예류는 말했죠. 우리 와인 같이 고를까요? 네. 직접 가게. 자기가 가겠다는 건 아니지? 어쨌든 와인 창고에서 다이다이는 무리였지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툭 까놓고 말하게 된 한예류과 홍난이. 결혼할까 해요. 강백이하고. 미쳤구나. 부장님 입장에서야 남편 전 애인, 며느리로 좀 그렇겠지만 저는 그닥 신경 안 쓰여서요. 한예류는 이제 정말 어이 터지는 걸 넘어서 억장이 와르르 무너진 채로 홍난이에게 말했죠. 이래서 네가 얻는 게 뭔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런데 갖고 싶어졌어요. 홍난이는 그런 생각 아예 없었는데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뭘 공유하고 뭘 계획하는지. 지난 일을 들먹이며 자신의 야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너 때문에 달라질 거 없으니까. 강백아,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하자. 저 이런 삶이 갖고 싶어졌어요. 강백이랑 결혼하면 저도 이렇게 살겠죠? 이러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어지는 홍난이의 선전포고. 가질 수 없으면 망가뜨리기라도 해야죠. 그런데요, 강백이랑 절 사랑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 메이커 한권도 때문에 와인 가지러 가서 누가 하나 죽고 죽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지? 무슨 말이 그래요? 그 입 그나마 사람 사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이곳에 한예률이 홀로 등장하는데 실수로 와인병을 줍겠어요. 그리고 홍난이는 돌아갔다. 엄마, 결국 이런 상황에 이제는 더 참지 못하는 그냥 지희를 한번 보자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 강백이었죠.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경거망동이야? 실망시켜드린 건가요?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실망을 안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최선의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실망시켜드리게 됐네요. 이젠 제 결혼까지 맞춰야 하는 건가요? 아버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강백은 로스쿨을 원하지 않았어. 이게 지금 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도 제 꿈을 물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걸 지금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와서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물어보셨다고요. 법률가가 아니라 글을 쓰고 싶었어요. 시를 쓰고 싶고 소설이 쓰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지금껏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려버린 강백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예률과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문제는 양보 못하겠어요. 안 돼. 왜 난이는 안 되는 건데요?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엄마한테 실망이네요. 어쨌든 남의 집 초상 치른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홍란이를 집에 데려갔어요? 점점 적이 많아지던 홍난이는 며칠 후 어제 기숙사에 안 들어오고 여태 연락도 안 되는 학생이 있대. 충격적이게도 숨이 끊어진 상태로 학교 호수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홍난이를 죽일 명분이 있던 사람들이 이 한예를 가족에 너무 많았다는 거였죠. 아내 하나 모르니까요. 땡큐.
과연 그 무서울 것 없었던 한예율에게 희대의 나쁜 년으로 기억될 홍난이를 죽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JTBC 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16부작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편집 때문에 본 작품인데 하는 사이에 16부작을 다 봤죠. 그만큼 작품을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드라마가 메인 플롯이 한 3번, 4번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특성상 작품의 흥미 유발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떡밥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왜 지금 메인 이야기지? 하는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갔었죠. 뭐 그 점이 아쉬운 거 빼고는 연기 구멍 없이 다들 열연을 펼쳐주었고 작품 소재가 소재다 보니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몰입도를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치정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 제 취향이 어느새 이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디 엠파이어를 소개해봤는데요.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JTBC에서 몰아보게 할인 패키지 이용권 링크를 저에게 제공해 주었거든요. 아무튼 그럼 저는 이만.